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EBS 수능 특강 생명과학 1 3점 문제 풀이 강의고요. 오늘은 4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할게요. 52페이지의 1번 문제부터입니다. 폐는 신경전달 물질 기억과 우울증 환자의 그 특징을 나타냈고, 그림은 기억의 재흡수 억제제 X라는 친구는 기억이 시냅스 이전 뉴런으로 재흡수되는 것을 블락한다는 뜻이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시냅스에서 흥분 전달은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 이전 뉴런에 재흡수되면 중단된다. 오케이. 자, 기억은 이 기억이 어떤 신경전달 물질인지 모르겠지만 우울증 환자에서 얘가 분비량이 감소한다는 뜻에서 세로토닌이라고 좀 추정이 됩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들 이거 세로토닌인 거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어요. 그죠? 자, 보기 바로 봅니다. X는 기억을 통한 시냅스의 흥분 전달을 억제한다. 여러분 위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X는 이 재흡수되면은 중단되는데 그 재흡수를 막으니까 오히려 흥분 전달을 촉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의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 거지. 왜? 우울증 환자는 EX가 적게 나오니까 이 적지만 얘들이 다시 재흡수돼서 중단되는 걸 막아서 좀 더 작용하게끔 하는 거죠. 자, D가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기억이 들어있는 시냅스 소포. 여러분 얘가 시냅스 소포죠? 얘들이 이렇게 와서 세포막과 융합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냅스 틈으로 방출합니다. 그죠?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서 정상 뉴런 A의 마리집이 손상되어 뉴런 B가 되는 거죠. 마리집이 손상됐네. 자, D1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는데 D2에서 막전이는 측정했대. 자, D1, D2는 각각 랑비의 결절이니까 활동전이 일어난다는 소리고 D3는 마리집 부위였답니다. 마리집 손상되면 도약전도 못 일어난다. 자, 일단 여러분 그래프 딱 보시면 나에서 기억의 막전이 변화, 정상적으로 활동전이 일어났으니까 얘가 A고 니은이 B라는 걸 알 수 있죠. B는 뭐 막전이는 조금 변했지만 활동전이 발생 안 했습니다. 그죠? 자, 보기 기억 가해 A에서 마리집은 이건 개념입니다. 마리집은 슈반 세포라고 이렇게 넓게 펴진 세포가 이렇게 돌돌 말고 있는 거잖아요. 자, 니은 나에서 마리집 손상된 뉴런의 D2에서는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프 보시면 D2에서 막전이를 측정했는데 활동전이가 안 생겼습니다. 그죠? 여러분 알고 있죠? 활동전이는 실무일의 원리라고 해서 all or none, 즉 뭐 아니면 도입니다. 생기든 안 생기든 뭐 반만 생기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역치 이상으로 넘어가면 활동전이가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았다. 맞죠? 자, B의 D1에 역치 이상 자극을 주면 D3, 여러분 D3는 문제에서 마리집 부위라고 했잖아요. 원래. 여러분 이거는 마리집이 손상이 돼서 없어진다 한들 원래 이 마리집 부위는 나트륨 통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집을 뜯어내도 나트륨 통로를 통한 이온의 이동에 의해서 막전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활동적인 발생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3페이지에 3번 바로 갈게요. 자, 그림은 ABC의 지점 D1에서 D4의 위치를 나타냈고 B와 C에는 각각 이걸 줄을 좀 예쁘게 줘볼까? B와 C에는 각각 가와 나 중 서로 다른 한 곳에만 시냅스가 있다. 그러니까 가나 중에 B도 하나, C도 하나. 근데 서로 다른 데 있대. 그치? D4의 역지 이상의 자극을 줬고 시간 5초. 편의상 제가 초라고 할게요. 밀리세컨이지만. 그 다음에 값이 요렇게 3개 나왔네 얘들아. 그치? 기니디가 요 셋 중 하나라고. 그 다음에 전도 속도가 A는 그리고 B와 C는 B인데 B는 1, 2 중 하나다. 막전이는 오른쪽 그림을 다 따른다. 됐습니다. 바로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자극을 준 지점이 D4였습니다. 그죠?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자극 준 지점은 흥분 전도 속도에 관계없이 바로 스타트를 끊기 때문에 막전이가 다 똑같아야 돼요. 똑같을 수 있는 게 1, 2, 3, 4 중에 4밖에 없죠? D4. 왜? 1은 기니, 2도 기, D, 3은 마이너스 68, 뭐 마이너스 70 전부 나올 수 있는 거는 4밖에 없잖아. 그죠? 4가 D4입니다. 자, 그럼 A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A가 만약에 속도가 2라면 자 여기 기억에 뭐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근데 가장 가까운 것부터 해볼까요? D3 같은 경우에 3 속도가 거리가 3이니까 속도가 2면 1.5 그럼 1.5초를 이동하는데 걸리고 3.5초 그럼 3.5니까 마이너스 한 75? 말이 안 되죠. 뭐 여기를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75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가도 똑같아요. D2까지 가봐도 5초잖아요. 5cm니까 2.5초 쓰죠. 2.5초면 1.5초 남았죠. 1.5초면 0.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0이면 여러분들 얘가 이제 D2가 될 것이고 얘는 이제 D3가 될 것이고 얘는 뭐 D1이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68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속도가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3cm인데 시냅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럼 마이너스 68이라는 값이 나오려면 이게 제가 봤을 때 거의 3.5인 것 같아요. 즉 이게 1.5 더하기 3.5이라서 1.5초를 써야 되는 상황. 근데 여러분 제일 가까운 D3만 봐도 이미 거리가 3cm가 넘어요. 이게 시냅스가 없어도 3은 써야 된다고. 절대 마이너스 68이 나오기 힘들겠죠. 그죠? 물론 요 1. 얼마에도 마이너스 68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안 됩니다, 이게. 그쵸?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울게요. 얘가 속도가 2가 될 수가 없습니다, A가. 그래서 A의 속도를 우리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제일 가까운 D3 얘는 보시면 3 플러스 2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동하는데 3초 썼고 도착하고 2초가 흘렀습니다. 그럼 도착하고 2초가 하는 거는 플러스 30이거든요. 얘가 플러스 30이고 너가 D3가 되겠구나 라고 먼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가정을 해볼게요. 이 친구부터. 만약에 여러분들 D3를 3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뭐 D2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D2까지 가면, 생각해보세요. 이거 5cm잖아. 즉, A의 D1과 D2는 무조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이야. 근데 기억에 마이너스 70이 들어갈 수 없잖니. 그지? 그래서, 요렇게 선생님이 본 겁니다. 판단을 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물음표니까 A에서는 더 이상 로마자 2, 3 가지고는 누가 D1, D2인지는 확인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B를 보면 자, 지금 기억이 플러스 30인 게 결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얘를 한번 볼까요? 플러스 30은 이제 도착하고 2초 걸려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일단은 얘가 속도는 다 2라고 결정됐죠. 문제에서 1 나누면 2라 했으니까. 자, 그러면 D3를 먼저 볼까요? 요 니은을 한번 찾아봅시다. 얘는 지금 만약에 시냅스가 없다면요. 거리가 3cm이기 때문에 1.5초를 쓰고 그럼 3.5 그럼 3.5 아까 나왔던 거의 뭐 그죠? 마이너스 70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니은은 그 값이 없잖아요. 왜? 기니디는 마이너스 80, 0 플러스 30 중에 하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서 딜레이를 한번 시켜야 돼요. 즉 시냅스를 넣어가지고 딜레이, 즉 전달은 전도보다 느리니까요. 딜레이를 시켜서 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80은 힘들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80은 3초, 2 플러스 3이 나와야 되거든요. 2도 되겠네요. 되네요. 여기에 원래는 1.5초인데 딜레이 시켜서 2 플러스 3 해갖고 얘를 마이너스 80이라고 때리면 그 뒤에 바로 나오네요. 여기가 3 플러스 2가 되죠. 왜? 2cm니까 한 1초 더 쓰잖아요. 그러면 3 플러스 2 여기 플러스 30이니까 얘가 D2 딱 맞아 떨어지네. 맞죠? 좋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얘가 D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B는 나의 시냅스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C는 가의 시냅스가 있는데 그 시냅스의 방향도 고려해 보셔야 되겠죠? 지금 얘가 뉴런이 반대로 있습니다. 둘이. 얘는 이렇게 있었는데 시냅스가. 맞나요?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자, 그러면 디귿은 뭐가 남았죠? 0입니다. 0.
자, 그럼 D2가 0이 되려면, 여러분, 여기는 이제 시냅스가 없잖아요. 속도가 2니까 D4에서 D2까지 5cm. 그럼 얘는 2.5초를 쓰고 2.5초가 흘렀어요. 2.5초 어디죠? 2.5초 0 맞네요. 오, 맞네. 다 맞아 떨어졌네. 그쵸? 오케이. 바로 보기 보겠습니다. 자, 니은은 마이너스 80 맞고요. 자, 2는 D1입니다. 자, C의 D2에, 이번엔 C의 D2에, 만약에 요 지점에 역지상의 자극을 두고 경과된 시간이 4초가 되면, 요 4죠, 4. 즉, 자, 아이고, 또 눌렀네. 자꾸 눌려진다, 그지? 이게 참 EBS 이 전용 이북 그 앱인데 사실 좀 불편합니다 저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거리가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5cm니까 똑같잖아요. 아까 D2에 자극을 줬다고 치면 D4에 자극 주고 D2까지 간 거나 D2에 자극 주고 D4까지 간 거나 똑같지 않아? 그러면 2.5 더하기 전체 시간이 4니까 1.5가 되겠네. 그지? 맞죠? 그럼 1.5는 언제예요? 1.5는 여기네요. 얘도 0이네요. 0. 맞네.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4번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그림가는 시냅스에서의 흥분 전달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고, 흥분 전달이 종결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칼륨과 나트륨 중 하나이다. 그럼 일단 신경전달 물질이 그 시냅스 이후 뉴런의 그 수용체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친구한테 붙으면 그 다음 들어가는 건 나트륨 이온입니다. 나트륨 이온이 들어가면서 이제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자, 나에서 불활성화 효소에 의해서 구조가 변형된 신경전달 물질은 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한다. 즉 여기에 있는 이 불활성화 효소들은 신경전달 물질을 불활성화시켜서 더 이상 작용 못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기억은 나트륨 이온입니다. 나트륨은 흥분 전달의 관계 아니죠. 이 나트륨 이온은 막전이를 형성,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오면 탈분극이 일어나서 활동전이 되게 되는 거지. 오히려 X에서 Y로의 흥분 전달에 관여하는 것은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죠? 시냅스 이전 뉴런에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 시냅스 소포, 아까 1번이었나? 거기도 나왔지? 자, 나에서 Y의 세포막에 있는 불활성화 요소는 시냅스 틈을 방출된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저해한다. 그렇죠. 요거는 불활성화 요소가 이 신경전달 물질 조각을 불활성화 시켜버리면 위에 나오죠. 구조가 변형된 신경전달 물질은 더 이상 결합 못하니까 작용을 저해한다.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운하는 사람 X, 얘는 사람 X랍니다. 다는 Y, 라는 Z의 뉴런에 각각 자극을 주었을 때 자극을 준 뉴런의 축삭돌기 한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Y는 분국 상태일 때, 이거 좀 특이하네. Y는 분국 상태일 때 세포 밖의 칼륨 농도가 X보다 높고, 반면에 Z는 분국 상태일 때 세포 밖의 칼륨 농도가 X보다 낮은 사람이래. 그리고 주어진 자극의 세기가 가다가 S1 자극을 줬고 나라는 S2 자극을 줬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자극의 세기가 S1보다 S2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S1일 때는 활동 전이가 안 생기는, 즉 역치 미만의 자극인데 나에서 똑같은 X잖아요. S2 자극일 때는 활동 전이가 생겼으니까 역치 이상의 자극. 세기는 S2가 크겠죠? 자, 근데 이렇게 큰 자극을 줬음에도 Z인 사람은 지금 분극 상태일 때 세포 밖의 칼륨 농도가 높아버리니까 활동 전이가 안 생겼네요. 그리고 다 Y인 사람은 칼륨 농도가 X보다 더 높은 사람, 아까 전에 Z는 낮은 사람이고요. 높은 사람인데 얘는 오히려 원래는 활동 전이가 안 생기는 역치 미만의 자극이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S1이라는 자극에도 활동 전이가 생겨버렸다. 지금 그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해석이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분극 상태일 때 세포 밖의 칼륨 농도가
휴지에 대한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왜? 가와 다를 비교해 보시면 되잖아요. 원래 이 S1 자극은 역치 미만의 자극인데 다처럼 그죠? 다에서는 Y인 친구는 세포 밖의 칼륨 농도가 X보다 높아 버리니까 이게 영향을 줘서 휴지연의 형성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그림 보셔도 얘는 마이너스 70인데 얘는 지금 스타트를 위에서 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X에서 칼륨 농도는 세포 안에서가 밖에서, 이거는 뭐야? X는 정상인이잖아. 그럼 정상은 나트륨은 늘 밖이 높고 칼륨은 늘 안이 높죠. 칼륨 농도는 안이 밖보다 높다. 이건 개념입니다. 자, 디귿 활동 전이를 발생시키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는 Y에서가 Z에서보다 크다. 아니죠. 여러분들 Y는 오히려 적은 자극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휴지 전이가 높아가지고 역치를 넘어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Y가 작죠. 답이 4번입니다. 55쪽이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조금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가는 AC의 지점 D1에서 D4의 위치를 나타냈고 남한은 AC의 지점 A의 역지상의 자극을 동시에 해줘. 지점 A에 자극을 줬습니다. 근데 A가 뭐죠? 뭔지 모르네요. 자, D1, D2 사이 거리는 D2, D3보다 짧고 뭐 그림상으로도 짧네요. D2, D3 좀 확대해 볼게요. 아, 그러니까 요 거리랑 요 거리는 같다. 그쵸? 위에 이제 조건은 뭐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 바로 볼게요. 조금 확대해서.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A의 행분 적도 속도는 BC보다 빠르고 BC를 구성하는 뉴런의 행분 전도 속도는 서로 같고, 이건 형광펜으로 해봐야지. BC 서로 같고 막절의 변화 동일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그래프를 해석하셨습니까? 지금 이 가나다라를 시간 순으로 그죠? 좀 생각을 하면 여러분 결국 나가 제일 빠른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그러니까 자극 원에서 제일 가까워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극 원에서 제일 가까워야 나가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해볼까? 자극 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했을 때 나가 제일 가까울 것이고 그 다음이 이거 갈로 빼버리자. 아이고 아이고 난리 났다 그지? 죄송합니다. 자, 나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이 라, 그 다음이 다, 그 다음이 마. 왜냐하면 여러분 마는 이만큼 있다가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즉 이만큼 있는 게 뭐냐면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극 원으로부터의 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볼까요? 자극을 지금 1, 2, 3, 4 어디 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D2에서 D3 거리랑 D3, D4 거리 같다는 게 뭐 하나 단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남아 중에 하나다. 뭐 어쨌든 그 자극을 준 지점, 자극 원, 그거는 나가 다 떠야겠죠. 그렇지 않나요? 자극 원은 나가 다 떠줘야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미 나가 있으니까 얘를 나라고 생각하고 얘 A 참 A가 자극 원이잖아. 그렇지. A에 자극을 줬으니까 그 A가 이제 D1, D4 중에 뭔지를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가 있고 라가 있네요. 라 다음에 기억 쭉쭉쭉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다. 전도 속도가 얘들아 BC가 더 빠르다 했잖아. 그러니까 아니 뭐라카노 A가 제일 빠르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A하고 C를 좀 구분해 보실까요? 똑같은 B인데 한번 보세요. 얘랑 얘랑 보면 되겠습니다. 속도는 A가 빨라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같더라도 먼저 진행되는 라가 나고 밑에는 마가 나올 수 있다. 괜찮네요. 그 다음에 BC도 다가 같이 나올 수 있고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극을 준 지점을 만약 여러분들이 얘를 D4라고 생각을 하시면 D4면
그 다음에 얘가 D3가 되겠죠. 라니까 D3가 되고 그러면 이제 C가 좀 이상해지네요. 왜냐하면 D4 다음에 D3가 마면 마보다 더 낮은 게 없어요. 뒤에 이게 다가 나올 수 없잖아요. 얘는 더 멀리 있는데 거리가 더 먼데 마보다 더 먼 건 없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D4에 자극을 줬다고 하면 A를 봤을 때는 그 다음 단계인 라, 즉 B가 D3가 나오는데 C에서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자극을 준 지점이 D4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극을 준 지점을 D3라고 보시면, 자, D3라고 보시면 흥미로운 것은 A나 B나 즉 D2, D4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흥분은 전도는 양방향이 되잖아요. 그러면 라, 이 친구 제일 가까운 라랑 또 하나 라가 더 나오겠죠. 근데 지금 B에서 요겐 다가 떠버렸잖아. 그럼 얘가 라라고 얘 둘이가 뭐 D2 아니면 D4가 되겠죠. 그럼 자동으로 얘가 D1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나요? 아니다.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지금 속도가 VA가 VB보다 빨라. 즉 얘가 라인데 얘가 라일 수가 없어. 맞네. 그러면 오케이. 이제 보인다. 자, 그럼 얘가 라면 얘는 다가 돼야 돼. 기본적으로. A가 제일 빨라야 되니까. 먼저 도착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2, 4가 되고 여가 D1이네. 그럼 얘도 라야. 그지? 이렇게 되네. 맞네요. 자, 그럼 2, 4가 누가 2고 누가 4인지는 여기서 보면 됩니다. C는 보세요. 여기서는 얘는 4까지가 더 빨라요. 2까지는 딜레이, 여기는 딜레이가 생겼어요. 4가 더 빨라야 돼, 그지? 그러면 더 빠른 게 누구야? 거리 더 가까운 거, 다마 중에. 다가 더 가깝지. 얘가 더 빠르니까 얘가 D4, 얘가 D2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지금 그 속도가 빠르면 이동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니까 진행 방향은 더 오래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게 이 나라 다마 사이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극은 D3에 줬는데 자 A하고 B를 비교해 볼게요. 자 A에서 D3에서 D4까지 가는데 시간하고 B에서 D3에서 D4 가는데 시간이 누가 더 적게 걸려요? A가 적게 걸리죠. 그러면 A가 이 B보다 즉 D4에서 A가 B보다 그래프상으로 더 진행이 빨리 됐어야지. 즉 이 나라 다마순에서는 더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 빨리 도착하니까 빨리 스타트를 끄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이 길이 이게 결국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마가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소리고 라가 그나마 짧게 걸렸다는 소리죠. 나는 바로 스타트했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유형이 조금 좀 낯설죠, 여러분들한테. 자, A는 D3고 기억을 하고 B에 D 어디요? B에 D4. D4 역지 이상의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T1일 때 C D1에서 볼게요. B에 D4에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똑같이 T일 때 D1. 여러분 지금 여기를 보시면 얘가 이미 마잖아요. D2가 마면 D1은 마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이제 한 이쯤 되지 않겠어요?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D2에서 마잖아. D2에서 이제 탈분국 해갖고 정점 찍었다고. 그러면 D1은 그보다 더 뒤에 있으니까 더 늦게 시작해서 이제 요 정도 한 오르기 딱 탈분국 하고 있는 중이겠죠. 재분국이 아니라 탈분국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6번이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까다롭게 얘기해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민말이주 신경 ABC 흥분전도 똑같이 계속 나오고 속도가 1, 2, 3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이걸로 치야지. 그 다음에 지점 P에 자극을 주고 5초 지났고요. P는 원포 중 하나라 그랬습니다. 자, 좀 키워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자극을 준 지점을 내보고 먼저 찾으라는 거네.
자, 일단 자극원이 니은인 거는 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왜냐면 마이너스 70으로 다 통일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잖아요. 얘가 자극원입니다. 시간 5초고 그러면 D1과 D4에 어디 줬는지 우리가 모른다. BC를 봤을 때 얘는 마이너스 70, 얘는 마이너스 80이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70이고 얘는 똑같은 지점에서 BC가 또 시냅스가 있을 수 있네. 잠깐만요. A, B 중 하나에만 시냅스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 자극준 지점을 D1으로 먼저 가정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D1에 자극을 줬어요. 그러면 A 같은 경우에 자극준 지점, 얘가 이제 D1이라고 치면 마이너스 70일 것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80이 이제 그나마 제일 진행이 많이 된 거니까 2 플러스 3이잖아요. 여기가 2 플러스 3. 그럼 2초가 나올 수 있는 거 D2라고 하면 될까? 오케이. 얘가 속도가 2라고 치고 여기가 D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여기는 시냅스가 없다면 3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그렇죠? 시냅스가 있으면 뭐 3. 얼마 이렇게 좀 더 딜레이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60은 뭐야 대체? 마이너스 60은 1인데 마이너스 60이 나오려면 4 플러스 1이 나와야 돼. 4가 나와줘야 돼. 4. 근데 이게 4가 나올 수 있나 여기서? 속도가 2면 여기 얘도 3이고 얘는 3.5가 됐잖아. 즉 여기서 딜레이를 한번 해줘야겠네요. 이렇게 딜레이를 한번 시켜서 얘가 이제 2 플러스 3이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시냅스 사이에서 2초를 써버리면 돼요. 그럼 4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딜레이 시켜서. 그럼 얘를 D3라고 보고 마지막에 얘를 D4라고 하시면 그 뒤에는 뭐 4.5 얼마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C를 한번 가볼까요? 자, C 같은 경우에 D4 지점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죠? 안 되네요. 이거 마이너스 80. 얘가 안 되네요. 마이너스 80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이 없잖아요. 속도를 1로 하면 말이 안 되고, 속도를 3으로 한들, 이까지가 7이라서 안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조금 더 해볼까? 우리 좀 전에 딜레이 시킬 때, 얘를 이렇게 많이 딜레이 시키지 말고, 잠깐만요. 얘가 4 플러스 1인 건 맞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80이 있으니까, 요 D3까지 해봐봐, 얘들아. 그러면 딱 6cm거든? 얘가 속도가 3이고 6이면 2 플러스 3이 딱 떨어져. 얘가 D3고 얘가 D4인 것 같아. 그럼 얘를 D4로 만들어 주려면, 자, 얘가 D4가 되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2초를 쓰면 돼. 4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돼. 되지. 그지?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 D3에서 D4는 0.5초니까 얘가 3.5 플러스 1.5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즉 D2에서 D3까지 갈 때 시냅스 거쳐서 원래 1초 걸릴 걸 1.5초로 딜레이 시키면 되네. 가능하네. 이거 80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나머지 물음표니까 다 될 거고. B만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시냅스 하나만 있다 그랬으니까 얘는 시냅스 없죠? 자, 그러면 D2 얘가 속도는 1이잖아요. 남은 게 쭉 가면 되네. 4 플러스 1 다 딱 맞네. 뒤는 다 마이너스 70일 거고 4 플러스 1 이동하는데 4초 쓰고 도착 1초 그러고 다 맞네요.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보기 봅니다. 기억은 D2다. 맞고요. B의 시냅스, A의 시냅스 있었죠. 그 다음에 흥분 전도 속도는 C가 3이고 A가 2니까 느리다. 틀렸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얘도 밑에 요 마이너스 80 얘를 보고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죠? 자, 8번 볼게요. 그림은 근수축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관. 이건 개념 문제네. 크레아틴 인산, 크레아틴 ATP. 일단 얘가 ATP잖아. 그럼 얘가 크레아틴 인산,
크레아틴. 크레아틴 인산을 내주면 그 인산을 ATP에 붙여서 ATP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저장된 ATP를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크레아틴 인산이 에너지원으로서 그 다음으로 쓰이네요. 그죠? 자, 가에서 니은이 디귿으로 전환될 때 무기인산 떨어져 나오고 그걸 ATP 인산을 전달해 줍니다. 그죠? 이 화살표 보시면 되죠? 근수축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영양소 분해, 세포호흡이잖아요. 세포호흡에서 이 영양소들을 분해해서 세포호흡한다 아닙니까? 운동 초기 근육에는 저장된 ATP가 크레아틴도 먼저,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저장된 ATP를 먼저 쓰고 크레아틴 인산을 소비하니까요. 답은 어렵지 않게 5번으로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으로. 이제 근수축 문제 2개 나옵니다. 9번, 10번. 물론 8번도 근수축 문제였지만 개념이니까요. 그죠? 자, 바로 보겠습니다. 그림은 좌우 대칭인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 세시점 1, 2, 3 뭐야 이거 A분의 B, B분의 C 와우 기역은 액틴 필라멘트다. 얘는 길이 변함없다. 그지? 니은은 겹치는 부분이고 디귿은 H 됩니다. 겹치는 부분의 절반이죠. 자, 그러면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요게 눈에 보이네요. A분의 B가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네. 0.3하고 1.5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1.5는 A가 작고 B가 크고 0.3 반대로 A가 크고 B가 적어줘야 이렇게 값이 변하지 않을까요? 즉 AB는 수축 이완 시에 서로 반대 양상이 되는 니은 디귿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축할 때 니은은 증가하고 디귿은 감소하잖아요. 근데 기역은 변화만 없거든요. 그래서 AB는 지금 고정값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즉 남은 C가 고정된 기역값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니디도 나중에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관계식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자, 관계식. 자, 요걸 해볼게요. x는 2D 더하기 디귿입니다. 자, 그럼 t1부터 해볼게요. 2.8은 2D 더하기 디귿입니다. 됐죠? 그리고 관계식을 또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고 기억이 값이 그러면 얘는 A가 크고 자 잠깐만 T3에서 T3가 아니지 AB가 뭔지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뭔가 괜찮은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다. 요거 눈에 보인다. 얘들아 3.0에서 2.8로 갔어. 그럼 얘가 이완이고 얘가 수축이지. 근데 기억값은 고정인데 전체 값이 즉 분모가 작은 게 값이 큰 거잖아. 그럼 얘는 작았다가 얘가 커진 거야. 왜냐하면 기억값은 일정하거든. 그지? 그럼 수축할 때 작았다가 커졌다는 거지. 4.5에서 3으로 줄었으니까요. 그럼 수축할 때 줄어드는 게 뭐예요? 디귿이네, 디귿. 뭐라카노? 수축할 때, 늘어나야지. 와이카노 지금. 분모가 작았다가 커져야 되잖아. 분모 값이 커져야 분자가 똑같을 때 값이 줄어드니까요. 즉, T3에서 T1으로 갈 때 수축할 때 작았다가 커지는 거, 수축할 때 증가하는 거는 겹치는 구간. 그죠? 즉, 얘가 B가 니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동으로 얘는 니은, 얘는 기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T1일 때, 지금 T1일 때 기준이니까요. 자, 이거. 자, 그러면
기역분의 니은이 0.3이고요. 니은분의 뭐하노 지금? 얘는 디귿이잖아. A는 디귿. 와이커는 그죠? 정신이 없네요. 이미 C는 기역이라고 하고 시작했는데 죄송합니다. 디귿이네요. 얘가 디귿이고요. 디귿. A 보기 싫어. 디귿.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분의 기역이 3.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좀 적절히 섞어서 요 관계식하고 연립하면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니디를, 그러니까 이제 요거 둘이 곱하면 니은이 0.3 디귿이잖아요. 그럼 0.3 디귿을 여기 넣자. 그지? 그럼 0.3 D분의 기역이 3이 나오니까, 즉, 기역은 0.9D가 나오네요. 기역이 0.9D입니다. 그럼 얘를 여기 넣으면 되죠. 자,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2.8은 기역에 0.9D를 넣으면 1.8D 더하기 D가 2.8D 디귿이 1이네. 그치? 그럼 디귿이 1.0. 자, 디귿이 1.0이면 니은은 요식을 보면 0.3. 자, 그럼 또 요걸 보면 0.3분의 뭐가 3, 0.9 이렇게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체가 3.0에서 2.8. 그럼 이제 반대로 T1에서 T3 갈 때는 전체가 0.2가 늘었어요. 그럼 디귿도 0.2가 늘어야겠죠? 그래서 기역은 액틴 필라멘트니까 늘 일정하죠? 니은은 겹치는 구간의 절반이니까 0.1이 줄어야 됩니다. 그죠?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구하면 되겠네. 이거는 여기 있는 거는 리디 관계식 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기역이 0.9인 것을 구했으니까요. 니은의 니은분의 0.9가 1.5가 돼야 되는. 그죠? 그러면 3으로 약분 3, 3, 5, 15. 그죠? 그럼 니은이 5분의 3이 나오네요. 니은 얼마야? 5분의 3, 0.6이네. 0.6. 0.6. 됐죠? 니은이 0.6. 그러면 디귿은 얼마예요? 디귿분의 또 0.6이 1.5니까요. 3으로 약분하면 3, 2, 6, 3, 5, 15. 그죠? 디귿은 5분의 2가 되네요. 0.4. 됐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 T2일 때 X의 길이는, 그럼 이거 보면 되잖아. 디귿, H대 보면 되지? 여기서 일로 갈 때 얼마 줄었냐? 0.6 줄었지. H대, 얘도 0.6 줄면 되니까 2.2. 맞네. T1일 때 C의 길이. C가 뭐였지? 기역이야. T1, 기역은 늘 0.9야. 그치? T3일 때 디귿의 길이 여기 있네. 짧다, 그지? 1.2보다 짧다. 맞고. X의 길이가 2.4일 때, B의 길이 2.4일 때를 물어봤네. 2.4 한번 써보자. 그러면 B가 누구예요? B가 니은입니다. 니은. 그러면 지금 3.0에서 2.4가 될 때는 0.6이 줄어야 되죠. 수축이니까. 그러면 니은 겹치는 구간의 절반은 0.3이 늘어야 되니까 0.5가 되겠네요. 그죠? 오, 맞네.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다. 라스트인가요? 10번. 아유, 정신이 없네. 자, 10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3단원에서 얘들아, 이 4강이 제일 빡세지 않냐, 그래도? 이 자극의 전달 해가지고, 이 흥분 전도 전달이랑 근수축. 그나마 이 3단원에서 얘가 제일 빡세지. 나머지 거의 개념이니까. 가보자. 기역은 I대의 절반, 니은은 겹치는 구간의 절반, 디귿은 H대. 뭐, 이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다? 뭐야, 이건 또. X의 길이, 기역 플러스 디귿. 기역 플러스 디귿 써야겠다. 길이 구하지 뭐. A인 지점, 4A인 지점.
A는 0.4보다 짧다. A 대 길이는 1.6이다. 하하, 그렇단 말이지. QPR이 뭐예요? 아, 기니디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그러면 기억이랑 디귿. 기억이랑 디귿을 더한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수축을 하면 기억, 디귿 다 적어지잖아. 그럼 T1에서 T3 갈 땐 수축인 거야. 그치? 그럼 T1이 T3보다 이게 2.2보다 크겠지. 즉, T3가 제일 수축이네. 상대적으로. 그치? 제일 작을 때네. 그러니까 제일 짧을 때잖아, X가. 그 제일 짧을 때 A인 지점 R이 얘가 이제 기억이겠지. 짧으니까. 맞죠? 아니지. 기억하면 안 되지. 이게 짧으니까 오히려 니은이나 디귿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왜냐면 x가 짧으니까 g1과 g2 사이 거리가 짧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보자. 0.3? 그러면 이제 이걸로 가면 되겠다, 얘들아. 이게 기억하고 디귿이 결국은 있잖아요. 수축할 때 얘들아, 디귿은 다 줄면 기억은 절반만 줄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게 1.3과 0.7은 얼마 차이냐? 0.6 차이지. 그러면 0.2, 0.4씩 줄었다는 거가 되겠지. 이해돼? 다시. 기억은 I대 절반이고 디귿은 H대입니다. 그러면 H대가 만약 0.4가 줄면 기억은 0.2가 줄잖아요. 즉 지금 여기서 1로 갈 때 0.6이 줄었다고. 그러면 앞에가 0.4가 줄고 얘가 0. 또 반대다. 아이 참. 기억은 절반이니까 얘가 0.2가 줄고 얘가 0.4가 줄어야 0.6이 준다고. 그럼 이제 이 디귿이 주는 게 전체가 주는 거니까 얘는 2.6이 되겠네. 이해되시죠? 2.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뭐 이거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A대가 2니 더하기 디귿이거든요. 그리고 x 빼기 A대가 결국 2기예요. 요 관계식 많이 쓰잖아. 근데 A대가 1.6이라 그랬잖아. 그럼 기억 구할 수 있네. 2.6에서 1.6 빼면 얼마야? 1이지. 1인데 2로 나누면 0.5네. 0.5. 얘도 마찬가지야. 2.2니까 1.6 빼면 0.3. 2.8에서 1.6 빼 1.2니까 0.6 이렇게 되네. 디귿 다 구해서 그럼 디귿도 구해지잖아. 더한 게 1.3에 있으니까 0.7일 것이고 더한 게 0.7이니까 0.4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 이제 니은 구하면 되네요. 이식 쓰면 되잖아요. 1.6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얘는 1.6이니까 0.7, 0.9. 그죠? 뭐가 이상한데? 이게 소수점이 나온다고? 뭘 잘못했노, 얘들아? 에헤이, 1.3이잖아. 0.5 더하기 0.7 하고 있다. 0.8이지. 그래야 1.3이 나오네. 그래, 이렇게 해야 1.6에서 0.8, 0.8 나누기 2하면 0.4. 그렇지, 이게 0.45가 잘 안 나오지. 딱 떨어지잖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잘 안 갑니다. 그죠? 산수를 잘못했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얘도 마찬가지. 아까 이건 안 구했나요? 0.4 디귿. 그럼 1.6에서 0.4를 뺐다. 그러면 1.2가 나오는데 2로 나누면 0.6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T2하고 T3 차이가 T2, T3 차이가 0.6입니다. 0.6 더하면 되잖아요. 1.0. 그럼 얘는 겹치는 건 절반이니까 반대로 0.3을 줄이면 되죠. 0.6 늘었으니까 0.3 줄여야지. 그지? 겹치는 공간의 절반은. 이렇게 다 구해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이거 하면 되잖아요. 제일 짧은 거 보세요. 일단은 얘는 니은이겠다. 왜냐하면 이게 기억이 0.3이거든.
얘가 0.4보다 짧다 했는데 얘가 제일 짧을 때니까 기억은 넘어갔을 거 아니야. 물론 이게 A 자체가 0.4보다 짧으니까 0.3이 될 수도 있나요? 근데 그렇게 작으면 그죠? 위에도 얘는 더 긴데 그럼 얘는 또 똑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그치? 얘가 이제 기억이 되는 거지. 들었으니까 봐. 0.6이잖아. 0.4보단 짧다 그랬잖아. 그럼 절대 기억을 넘어설 수는 없죠. 기억, 니은. 얘가 거의 0.4쯤 되겠는데. 뭐 0.39, 뭐 0.39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나? 응? 얘도 0.5니까 못 지나갔겠죠? 대충 0.4라고 생각해봐요. 0.4보다 짧은데 0.4가 계산 편하니까 4배 하면 1.6이잖아요. 1.6보다 좀 짧겠지? 그럼 0.5, 0.4, 0.9, 1점 얼마니까. 이거 다 더해도 얘들아 1.7. 얘는 그러면 디귿이다, 디귿. 그지? 둘이 0.9, 그지? 4, 46. 얘도 디귿이고. 다 디귿이겠는데? 밑에도 0.9, 16. 오, 밑에 얘는 니은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죠? 0.3, 0.6. 더하면 0.9거든. 디귿까지 다 더해도 1.3이야. 그럼 얘가 0.4보다 조금 짧아도 넘어갈 것 같아, 얘는. 그지?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거고. 0.3보다는 길다. 그렇죠. 왜냐면 얘가 니은이 나와야 되니까요. 이건 이겁니다. 어쨌든 QR이 다르고 기역보다 그 다음 선이 니은이잖아요. 니은이 나오려면 이 기역 길이는 넘어줘야 되잖아요. 0.3 맞습니다. 실제로 A는 0.3보다 길고 0.4 사이의 값이 될 거예요. 자, 니은 Q는 A다. Q 어디 갔니? Q는 A가 아니고 니은이다. 이제 완전 난리 났네, 그치? Q는 기역입니다. T3일 때 니은의 길이는 T3 0.6이네요. T1일 때 기역 0.5. 작다, 메롱, 길다. 답은 1번.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4강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인 5강에서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